자, 이제 뭐 정치권이 들어와서 네. 가지고 계신 뭐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펼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경제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나 네. 다른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은 뭐 부정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보면은 부정평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네. 아, 네, 내가 경제, 민생, 물가 안 좋아서 이거 부정평가한다, 네. 잘못한다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전문가시니까 예. 우리 공영훈 사장님께서는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네.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제가 뭐 좀 예. 어렵지만은 그 10점 만점으로 우선 제가 하나 숫자를 네. 우선 숫자로 상징적인 숫자로 상징적인 숫자. 예, 좋습니다. 1.4%. 1.4%. 네. 예, 경제 성장률이군요. 작년 경제 네,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네. 이게 이제 1.4%. 이거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충격적인 수치. 충격적인 숫자입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 IMF하고 그 코로나 네. 위기 있죠. 음. 그런 때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의 충격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 네. 평상시 기준으로 한국 전쟁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그 국민들, 서민들, 중산층, 네. 청년 이런 분들이 요새 일상생활이 엄청 힘듭니다. 그게 다 1.4%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웬만큼 나와야 네. 청년을 포함한 네. 우리 서민들이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안 된다. 그 수치에 녹아 있는 거다. 그 1.4%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숫자로 보이지만 네. 그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예. 우선 기업들이 이익을 잘 못 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제가 다니던 현대자동차만 유일하게 저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금 그 몇십 조씩 내다가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저 천억 단위 1조 2조 정도 이 정도로 네. 지금 이익률이 떨어졌고 IT 기업들 그 많은 IT 기업들 예.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기업 전체 기업의 한 50% 정도가 생산량 자체 총생산량 자체가 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어렵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우선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2년 사이에. 맞아요. 그 다음에 성과금이요 확 줄었습니다. 성과금이. 이번에 기사 보니까 뭐 LG전자는 뭐 많이 받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쪽은 예. 빵원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큰 회사들도 그렇고 새로 생겨난 IT 회사들, 그렇겠죠. 작은 예, 회사들 작은 회사들.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물가는 무지 올랐지 않습니까? 점심값이 너무 비쌉니다. 점심 요새 나가서 10,000원 이하로 밥 먹을 때가 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값이 다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외부 활동을 확 줄였어요. 그렇죠. 나가면 돈이고 교통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밥값도 올라가고. 예. 친구들하고 우선 밥 먹고 소주 한 잔 먹는 약속의 횟수가 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테면 레저 하는데 옛날에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니스 레슨 붐이 많이 일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골프가 또 확 예. 불이 붙었다 그다음에 테니스로 옮겨왔다고 그런 얘기 그런데 들었습니다. 요새 싹 꺼졌다고 합니다. 테니스도 꺼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콕이 최고다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뀐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활동이 주니까 네. 우리 음식점 그렇죠. 이런 경제가 안 돌아가죠. 이게. 안 돌아가죠.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타격을 엄청나게 보고 있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게 이게 다 1.4% 안에 들어 있고요. 졸업을 해도 취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일자리 느는 게 다 진짜 힘들어진 노인분들 이런 분들의 단기 일자리하고 이런 게 오히려 이런 게 느는 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게 저희가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다 1.4%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은 무서운 이제 숫자군요. 몇 점이냐 그랬는데 네. 점수는 저는 뭐 못 매기겠지만은 1.4%라고 하는 이 수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성적표니까요. 그래요. 네.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 1.4%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체감하는 것은 힘든데 네.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문제는 예. 1.4%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 그렇죠. 문제는 그 문제에 집중을 안 한다는 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고 예. 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빨리 방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총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태연하다는 겁니다. 네. 너무 집중을 안 하고 너무 딴짓에 몰두한다는 게 그게 더 충격적인 거죠. 지금 그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경제라는 게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뭐 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그거에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충격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연초 뭐 연말부터 해가지고 네.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내놓고 네.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주고 네. 그리고 증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네. 투자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돈 많이 버세요. 뭐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동산 또 증시 이걸 띄우면서 경기의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게 경제지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네. 이거는 큰 뭐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소소한 것도 이제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지만은 문제는 힘이 안 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첫째는 국정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국민적 논의의 초점이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으면 다 아실 예. 겁니다. 딴 데가 예. 있고 이 문제로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서 실제로 의사 결정을 하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다 이 문제에 집중이 되고 국민들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국민적인 국가적인 논의의 초점이 글로 가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거기 가 있습니까? 딴 데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의 보도나 그렇죠.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죠. 딴 데 지금 쏠려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그런 원인을 자꾸 제공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많은 대책들 뭘 이렇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 깎아주겠다. GTX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세금 깎아주겠다. 네. 뭐 새로운 것만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거 예. 다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될까? 그리고 저 뭐 눈앞에 뭐가 있으니까 급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선거 있고 이러니까 급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신반의를 하는데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1.4%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선심성, 선물성 공세를 하니까 네. 저거 할 돈이 있나? 저런 재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성장률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네. 세금도 좀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뭐 될 것 같다 이 생각할 텐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걸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문제 핵심을 파고들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이고 있고 또 능력에 있어서도 좀 의심스럽다는 건데 네. 사실 정부가 지난 이제 R&D 예산 줄인다 이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피상적으로 예산 깎이면은 좀 좋지 않겠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저 다른 이제 그 국가들 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출발한 국가들에 비해서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빨리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발전할 수 있던 거의 핵심이 사람입니다, 사람. 음, 우리 어머니들이 주머니 네. 아껴서 자식 공부시킨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키운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한 겁니다. 사람하고 기술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고요. 네. 그런데 그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먹고 살려면요 사람하고 기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나라고 거기서 성공해야 청년들이 앞한테 기회가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만약에 재정을 아껴야 되면은 다른 거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그 핵심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R&D 예산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 17%를 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막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네. 15% 줄이는 걸로 살짝 이제 어떻게 하긴 했는데 2% 정도 높였는데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14.7%인가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겁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R&D 예산이 중요한 게 줄어서 걱정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드냐,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또 1.4%라는 그 성장률 거기에 다 녹아 있다고 하셨는데 성장률 어떻게 높일 것이냐,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필요한 거, 그러니까 혁신 성장과 청년 문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아니면은 이 걸림돌은 좀 치워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30년 또는 50년은 네. 기술의 시대다. AI 지금 예. 다가오고 있죠.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우리 생활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고 그 기술이 산업을 만들고 사람의 일자리를 바꿔놓습니다. 지금 앞으로 기술의 시대고 네. 사실은 돌아보면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도 완전 기술의 시대였고요. 거기에서 돌파구를 만든 나라는 뻗어나갔고 거기에서 뒤처진 나라는 계속 네.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만 딱 비교해봐도 양대 세계 양대 선진국 두 지역만 비교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저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그런데 신기술 신산업에서는 미국이 그거를 다 돌파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엄청난 테크 기업들로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미국의 테크 기업 7개 시가총액이 네. 유럽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술의 변화가 다 산업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의 격차가 10년여 사이에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지금 국민 소득부터 싹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뭔가 가능성의 기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힘들어질 겁니다. 청년들한테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방법은 거기에 결국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제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남마처럼 얽혀 있고 네. 재원은 부족해서 어느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렇죠. 사실 좀 딜레마처럼 보이죠. 네. 할 거는 많은데 음. 예산은 부족하고 이렇게 딜레마처럼 풀어 있는데 이렇게 실타래가 복잡할수록 제일 중요한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저는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이 혁신 기술.
혁신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고 여기서 산업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도전하게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재원을 만들어서 복지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걸림돌 중에서 지금 R&D 같은 경우가 예. 아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게 정말 큰 방향차고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떻게든 거기서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만들 거냐, 네. 시스템을 어떻게 짜줄 거냐,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 예.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예. 노력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참 글쎄 경제 얘기하면 좀 너무 답답해요. 깝깝하고 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 민주당이 지금 보면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1.4%였잖아요 작년에. 네. 거기서 거의 뭐 두세 배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뚫어가야 됩니까? 예, 민주당이 이제 사실은 제가 영입식 하기 네. 전에 그 공식 기자회견을 해서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맞아요. 해서 3% 성장을 정책 목표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방향을 잘 잡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그 부분도 저한테는 제가 결심하는데 영향을 좀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공정 분배, 네. 그다음에 국민 행복 향상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을 했고 꽤 많은 성과도 거뒀죠. 그리고 이제 압축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의 한테 이제 그 정당한 분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게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 지금은 저성장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4%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 저성장으로 쭉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져. 지금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길게 보면 0%대 성장으로 계속 이렇게 아이고. 지리멸렬하게 갈 가능성이 큰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복지 설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행복 지수 높이려는 게 뭐 하려고 해도 곳간이 비어가지고 네.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 그래서 이 흐름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성장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면서 이 일을 해야지. 이거 모멘텀 못 만들고 그렇네요. 좋은 이야기 해봤자 다 잘못하면은 공수표 됩니다.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성장 자체가 고통의 원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네. 성장률을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실력을 발휘해 줄 때 돼야 됩니다. 뭔가 재원을 만들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 성장을 정말 딱 적절한 타임에 내세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3% 성장을 하는데 성장 자체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양적으로 옛날 같은 방식으로 양적으로 네. 이렇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체질 자체를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해서 원천적인 체력을 강화를 해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거, 우리 강한 산업들이 있어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강한 산업들. 반도체. 예. 있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에 미래차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바이오 들어가고 있고. 근데 본래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전자, 그 다음에 무슨 철강, 화학, 맞아요. 예? 조선 이런 산업도 아직은 우리가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산업에 혁신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산업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필요한 산업들이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 산업, 옛날 산업이라고 해서 네. 그걸 우리가 버릴 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혁신의 옷을 입혀서 그 산업이 다시 태어나고 나서 그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강자가 되도록 다시 새롭게 강자가 되도록 혁신의 옷을 입혀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앞으로는 똑같은 자동차인데 사실은 안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파워를 만들어내는 게 네. 저 휘발유 가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배터리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친환경 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다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 들어가야 똑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지만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른 차거든요. 네. 거기에서 다시 선두권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도요.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하고 네. 고성능 반도체의 시장이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내지 3배 큽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는 지금 아직 비어 있고 우리가 약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쪽으로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 시장을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은 반도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네. 우리가 나갈 부분이 더 많은 거고요. 배터리도 지금 우리가 기존의 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서 이제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데, 네. 차세대 배터리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시장에 뭔가 혁신이 일어나면 또 완전히 그 부분에서 그렇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기존 산업의 혁신의 옷을 입혀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 마켓 이런 걸 늘려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 완전 혁신 기술, 새로 나타나는 혁신 기술이 있죠. 앞으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경쟁의 판도를 바꿀 그런 이제 어렵잖아요, 신기술들이 있는데,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네. AI라든지 그 컴퓨터도 보면은 이제 완전히 작동 방식이 다른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 막 거의 그 국가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는데, 그거 개발되면요 컴퓨터 연산 속도가 10,000배, 20,000배 높아지는데 그 컴퓨터가 쓰는 전기는 네. 몇백 분의 1로 줄어드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효율성이 몇십만 배 늘어나는 예. 그런 그런 시스템을 지금 써놓고 경쟁을 하거든요. 이 완전히 그거 되면은 모든 판도가 바뀌어 버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도전을 해서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산업으로 연결하는 그 게임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이길 수 있는 5가지, 이길 수 있는 10가지를 추려서 거기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산업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뭔가 다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앞으로 20년, 30년간 그런 완전히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해서 아주 기본적 같은 일을 해도 1시간 일을 해도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은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동력을 얻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완전히 창의적이고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일들에 몰두해서 자기 실현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주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통칭해서 혁신 성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부분으로 국가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끌고 나가자. 민주당이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 네. 그거죠. 말씀 쭉 들어보니까 네. 질적 성장이 중요하고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진 우리 네. 대한민국 경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R&D 예산이 주는 이 현실을 놓고 보면 네. 너무 이제 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R&D 예산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당장 저는 그냥 욕심으로 예. 우선 임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지금 줄어든 거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최소한 복원이라도 복원이라도 하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하던 연구개발 중단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 중단 안 되도록 하는 응급 조치라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예, 다시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정대시켜서 하는 쪽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국회 만약에 이제 가게 되신다면 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예.